이번 이야기는 사시에 붙은 변호사 성원의 사랑법이라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후반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집안에 드디어 큰 경사가 났다. 홀로 자식들을 키워낸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늘 동생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두 누나. 그들의 모든 기대와 기도가 결국 성원의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와 이제 집안이 일어날 날이 왔다며 박수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성원에게는 합격의 기쁨만큼이나 큰 의미를 지닌 사람이 있었다. 고시원 시절 누구보다 곁에서 묵묵히 밥을 챙겨주고 힘들 때마다 어깨를 두드려주던 희진이었다. 화려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성실한 마음은 성원이 가장 의지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다. 시간이 지나자 합격 소식이 퍼지고 성원이 연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주위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성원아, 우리 집안에도 혼기찬 딸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니? 내가 이제는 가문을 세워야지. 그래야 앞으로 길이 열린다. 누나들도 흔들렸다. 그들은 평생 동생만을 위해 희생했기에 이제 동생이 더 나은 선택을 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다. 반면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속으로는 희진이를 알고 있었기에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희진은 여전히 예전처럼 성원의 곁에 있었지만 세상의 시선과 주위의 권유가 점점 그들 사이를 흔들기 시작했다. 성원은 알았다. 자신이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나 동시에 변호사로서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사람으로서 현실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성원은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뒤 전혀 다른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다. 연수원 동기들 중 상당수는 이미 부유한 집안의 딸과 교제 중이거나 약혼을 한 상태였다. 모임에 나가면 고급 승용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저녁 자리에는 늘 호텔 뷔페나 고급 한정식집이 당연한 배경이었다. 성원은 가끔 그런 자리에서 움찔했다. 옆에 앉아있는 동기의 약혼녀는 명품백을 들고 있었고 말투 하나하나에서 여유가 묻어났다. 그럴 때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며 희진을 떠올렸다. 새벽부터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소박하게 김밥 한 줄을 사들고 성원 집을 찾아와 힘내라며 건네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나의 동반자였지만 세상은 그녀를 내 옆에 두기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듯 했다. 그런 분위기를 눈치챈 희진은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성원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자신이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 결국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성원 씨, 나 이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한테는 더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성원은 놀라 말문이 막혔지만 더 큰 반응을 보이기도 어려웠다. 마음 한구석에서 혹시 정말 그게 나은 걸까 하는 약한 생각이 스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할머니와 아버지가 성원을 불러 조용히 말을 했다. 성원아, 내가 합격할 때까지 누가 곁에서 지켜줬는지 생각해봐. 돈 많고 배경 좋은 집안 사람들은 합격자 너만 본 거야. 하지만 희진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너를 믿어줬어. 할머니는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세상 다 가진 것 같아도 마음 지켜주는 사람 하나 없으면 허망한 법이다. 내가 오래 살아서 아는 거다. 말이 없던 아버지도 처음으로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걸 보고 싶다.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제일 잘 알 거다. 그제야 성원은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던 갈등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지켜야 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준 사랑이라는 것을. 연수원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성원은 가까이 지내던 동기 경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경수는 고시 공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함께한 여자친구가 있었다. 고시원 방세를 보태주고 밤새도록 도시락을 싸다 주며 뒷바라지한 여자였다. 성원은 그런 사정을 알기에 늘 경수와 그 여자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경수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야, 성원아. 세상은 다 현실이더라. 나도 처음엔 미안했지. 근데 뭐 사람은 결국 더 나은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건 대기업 회장의 딸이었다.
세련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 그리고 이제는 우리 집안도 내 집안이다라는 말투까지. 며칠 뒤 다른 동기에게서 경수의 뒷얘기를 전해 들었다. 경수가 원래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여자 쪽에서 돈을 주고 정리했다더라. 한 푼 두 푼 모아서 고시원 뒷바라지 했던 건 다 물거품이 됐지. 그 여자 울면서 내가 성공하길 바란다고 하고 떠났대. 그 이야기를 들은 성원은 이상한 허탈감에 빠졌다. 그런 선택이 맞는 걸까?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을 버리는 게 당연한 걸까? 하지만 다른 동기들은 달랐다. 야, 경수 잘한 거야. 인생은 타이밍이거든. 언제까지 옛날 여자 붙잡고 살겠냐? 변호사 되면 알아서 잘 살 텐데 굳이 힘든 짐 안고 갈 필요 있냐? 성원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다. 자신도 순간적으로 비슷한 유혹을 느낀 적이 있었기에 경수를 쉽게 비난할 수도 없었다. 그날 밤 성원은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희진이 고시원 앞에서 추운 겨울날 떨면서도 따뜻한 국밥을 사주던 기억, 수험서를 함께 나누어 읽어주던 기억, 그리고 시험 전날 떨지 말라며 작은 손수건을 건네주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성원은 경수의 이야기를 들은 뒤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겉으로는 연수원 공부와 훈련에 집중하는 듯 했지만 틈만 나면 희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희진도 언젠가 나와 같은 이유로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퇴근하듯 연수원에서 나와 희진을 만나러 갔을 때 그녀는 그동안과 달리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이었다. 성원 씨,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성원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희진아. 나는 알잖아. 당신 옆에 있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나는 가진 게 없고 당신은 이제 변호사가 될 사람이야.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나 같은 사람은 당신 앞길 막는 짐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단단해 보였다. 내가 더 늦기 전에 떠나는 게 맞아. 그래야 당신도 편해지고 당신 아버지나 누나들도 편하실 거야. 성원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경수의 여자친구 이야기가 떠올랐다. 돈을 받고 미련을 삼키며 떠나야 했던 여자. 지금 눈앞에 희진이 바로 그런 길로 가려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희진의 손을 잡으려는 성원의 움직임을 희진이 거부하며 뒤로 물러섰다. 부탁이야. 그냥 보내줘. 성원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돼. 너 없이는 나도 없어. 희진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성원은 처음으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다. 나는 내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 너 없으면 합격도 미래도 다 아무 소용이 없어. 세상은 내가 짐이라고 할지 몰라도 내 인생에서 넌 내가 가진 가장 큰 이유야. 그러니까 제발 나를 떠난다는 말 하지 마. 희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차갑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성원을 바라보았다. 성원 씨, 지금은 마음이 뜨겁겠지.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도 똑같을지는 나도 모르겠어. 당신은 이제 달라질 거야. 사람들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당신이 보는 눈도 달라지겠지. 나는 그게 두려워. 성원은 다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제발 내 말 믿어줘. 희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단호히 말했다. 그럼 증명해. 지금 말로만 하지 말고. 앞으로 100일, 단 하루도 아닌 100일이 지나고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만나자. 희진아. 그때도 지금처럼 나를 붙잡을 수 있다면 나도 그때 대답할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떠나는 게 맞아. 희진은 그렇게 말하곤 차가운 뒷모습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남겨진 성원은 텅 빈 길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다. 희진이 떠난 뒤 성원은 마치 텅 빈 공간 속에 홀로 남겨진 듯 했다. 연수원 공부와 훈련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마음속은 늘 무겁고 허전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야, 성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며? 그래. 역시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곧이 붙으면 다들 달라지는 법이지. 그 소식을 들은 동기들은 곧장 성원을 붙잡고 흔들었다. 성원아, 이제 진짜 내가 제대로 된 집안하고 엮여야지.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좋은 사람들 나온다. 얼굴 한번 보자.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냥 술 한 잔만 하는 거야. 성원은 몇 번이고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퇴근길에 끌려가듯 따라 나섰다. 호텔 라운지 근처 은은한 조명 아래 기다리고 있던 건 화려하고 세련된 여인들이었다. 명품 코트를 걸치고 향기로운 향수를 풍기며 미소 짓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 사람이었다. 아, 이분이 성원 씨구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젊고 듬직하시다. 요즘 보기 드물다니까. 동기들은 옆에서 떠들썩하게 분위기를 띄웠다. 성원아, 그냥 즐기고 가. 인생 뭐 있냐, 한번 사는 거야. 술잔이 채워지고 웃음소리가 번졌다. 성원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앞의 모든 것이 반짝이고 화려했지만 속이 자꾸만 공허했다. 희진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100일이 지나도 그 마음이 같다면 그때 다시 만나자. 그는 조용히 잔을 들고 단숨에 비웠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안하다. 난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다. 에이, 벌써? 이제 시작인데? 그래, 한 잔 더 하고 가지. 분위기 좋은데. 하지만 성원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난 진짜 한 잔만 하려고 온 거였어. 더는 안 돼. 그 말의 순간 자리가 싸늘해졌다. 여인들의 미소가 굳고 동기들은 허탈하게 웃었다. 야, 성원. 너 진짜 고지식하다. 이래서 내가 촌스럽단 소리 듣는 거야. 하지만 성원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홀로 자리에서 나와 밤거리로 걸어나갔다. 화려한 불빛들이 뒤에서 반짝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또렷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남아있었다. 희진. 변호사 성원의 사랑 이야기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